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26일 금요일 오후 3시 36분입니다. 미국은 비교적 탄력적으로 어제 반등을 했지만 아시아는 그 영향을 이어가지 못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오늘 밤이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벤트 직전에 탄력적으로 오르면 좀 그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지 뭐 회의 경계감 뭐 이런 거 때문인지 일단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어떤 기술적인 의미를 말씀을 드리자면 아시아장에 관련해서 어디엔가에 다들 저항을 확인했죠. 그죠? 오르다가 어디엔가에 저항을 확인하고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오늘 저항을 확인했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폭락이 시작되고 내일부터 다시 하락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기까지는 좀 어렵다는 거죠. 일단 하루 정도 일단 저 위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정도에 일단은 뭐 반등이 이어지고 있구나 이 정도로 그냥 보는 게 적당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장 같은 경우 잠시 후 개장 예정인데 일단 조금 뭐 부진한 출발 예정이지만 그렇다고 급락도 급등도 아닌 뭐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그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결과적으로요. 사실 오늘은 뭐 마감이 어떠고 저쩌고 뭐 오늘 아시아가 어떻게 마감을 했네 뭐 유럽이 어쩌네 이런 이야기를 사실 그다지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건요. 지금 제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도 이게 내일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보면은 모든 게 확 뒤집혀져 있을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뭐 그래도 그런 이야기는 좀 가볍게 하고 넘어오는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저 다들 어딘가에 저항을 확인하고 있고 그렇지만 일단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봐주면 된다라는 거. 만약에 이제 오늘 하루 저항을 확인했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아시아장이 또다시 저항을 넘어가지 못하고 2거래일 연속으로 어딘가 버벅버벅 한다면은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방향 전환을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아직까지는 그 탄력적인 반등이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증시 이야기로 그러니까 미국 증시 보면 설명드리자면은 큰 하락 추세가 진행 중에 있고 큰 하락 추세 중에 두 달간의 반등이 이어진 거고 지난주에 유럽에서 안 좋은 물가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 반등을 끝내서 일단 방향을 꺾어 놨고 이 중에 일단 지금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올라오고 있는 이 작은 반등이 아직까지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딘가 저항을 확인하긴 했지만 아시아 증시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하여튼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FOMC 회의가 있었죠. 여기서 파월 의장이 긴축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해서 시장이 좀 환호를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FOMC 회의가 9월 달에 있단 말이죠. 굉장히 멀리 있어요. 9월 말쯤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얼마 남았냐면 26일 남았습니다. 26일.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26일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한 두 달 가까이가 공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딱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껴 있어서 요게 어떤 거의 뭐 준 FOMC 회의, FOMC 회의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중요성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오늘 밤에 있는 잭슨홀 미팅 파월의장 연설이라는 게 더욱더 주목을 받는 듯 합니다. FOMC 회의에 준하는 정도의 성격을 가진 그런 걸로서요. 그래서 이 FOMC 그래서 이 잭슨홀 미팅이 오늘 밤에 이제 오늘 밤에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어떤 통화 정책에 좀 영향을 주긴 줄 텐데 이 전까지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 전까지 금융시장의 반응을 좀 잠깐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자고요. 우선은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오늘 밤인데 오늘 밤 회의가 나기 일주일 전부터 해서 선제적으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선제적으로 8월 16일부터 해서 하락을 하긴 했잖아요. 그죠? 네.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하락을 하고 있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 금리 같은 경우는 어땠나요? 이거 채권 가격이 쭉 떨어지고 있죠. 금리는 올랐다는 얘기예요. 금리는 오르고 있고 달러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달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좀 선제적으로 좀 많이 오른 감이 있었죠. 물론 최근엔 조정 중입니다만은. 그래서 뭐냐? 지금 이 잭슨홀 미팅 전에 지난 일주일쯤부터 해가지고 잭슨홀 미팅에서 이 매파적인 이야기,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당근이 아닌 채찍을 휘두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미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좀 녹아 있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이 좀 우려를 하고 있다. 좀 미리 겁을 먹고 있고 약간 선반영하고 있다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 걸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주식 떨어지고 금리 오르고 또 달러 오르고 이랬으니까요. 이게 전형적인 긴축을 이야기하는 모습이죠. 또 그리고 이것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75bp 인상 확률이 분명히 지난주에는 6대 4였어요. 50bp 인상이 6이었고 75bp 인상이 뭐 3이나 4 정도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어느 순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62%까지 올라와 있죠. 이것도 역전돼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 지금 금융시장은 파월 의장이 뭐라 불안한 매파적인 이야기를 할까봐 떨고 있다. 시장이 좀 이런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시장은 웬만큼 매파적인 이야기를 해도 딱히 뭐 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기 위해서는 좀 비교적 강력한 발언을 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은 비교적 강력한 발언이라면은 7월달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했던 이야기를 되돌리는 정도의 내용이 강력한 것일 거라 생각합니다. 7월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50bp 인상 가능성이 확 치솟았는데 이 이야기를 되돌리면은 증시는 좀 제법 많이 그래도 급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법 선반영이 돼 있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이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되돌린다면은 상당히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글쎄요, 뭐 나머지는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어떤 시나리오 이런 거 있을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급락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뭐 대부분 뭐 증시가 그냥 적당한 반응을 하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이 발언이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증시에 그냥 뭐 그럭저럭 특별한 영향이 없이 넘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까지 시장의 참가자들이 다 알고 있는 건 그거죠. 뭐 연준은 인플레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 금리 인상을 꾸준히 할 생각이 있다. 다만 이제 논쟁 여지가 있는 건 50으로 올릴 거냐, 75bp로 올릴 거냐, 이 정도 논쟁거리가 있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서 사실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 시장 참가자들이 워낙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주제다 보니까 웬만한 이야기를 해서는 시장이 딱히 뭐 반응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자기가 파월 의장이 7월 달에 했던 이야기를 이번에 되돌리면은 그건 좀 충격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하여튼 오늘 뭐 회의가 있다라고 해서 뭐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야. 오늘 밤에는 뭐 풋대박이 일어나고 콜대박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그런 기대는 일단 안 하시고 차분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오늘 밤 하여튼 물가지표도 발표되고 뭐 이러저러 하니까요. 하여튼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변동성은 본인이 잘 다룰 본인이 그 변동성을 잘 다룰 능력이 있으면 축복인데, 본인이 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다면은 그건 이제 재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뭐 굳이 오늘 밤에 내가 뭘 해가지고 꼭 뭐 돈을 벌어야 된다, 오늘 밤에 꼭 뭘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만 보면 지금까지 증시는 방향을 꺾기 전에 항상 몇 거래일 정도의 시간을 줬어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빨리빨리 캐치를 못해서 뒤늦게 아는 것 뿐이지, 아무튼 증시는 이 방향을 중대하게 꺾기 전에는 항상 우리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신호를 주니까 뭐 당장 오늘 밤에 뭘 하고 이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에 어떤 재료가 딱 나오고 나서 이 잭슨홀 미팅 연설이 아마 제가 알기로 한국 시간 뭐 아마 새벽 2시나 3시쯤 될걸요. 아마 또 제가 시간은 안 봤는데 그때쯤 발표가 되면 미국 장 마감까지 해봐야 끽해봐야 뭐 2-3시간밖에 없단 말이죠. 2-3시간 만에 잭슨홀 미팅에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다 반영을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 잭슨홀 미팅 결과를 다음 주에 이제 열심히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할지 이걸 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음 주에나 돼야 이런 내용을 정상적으로 좀 잘 차분하게 반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에도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하여튼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기술적으로는 지금 하여튼 중요한 자리라는 이야기 말씀드렸죠.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여기 어딘가에서 뭐 적당히 다중고점형을 만들면서 이 증시가 다시 거꾸러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 8월 16일 날 고점을 잘 돌파하면서 레벨업이 되면서 이 중장기 하락 추세가 거의 극복되거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는 자리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다만 이제 정석적인 대응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이 정석적이겠죠. 왜냐하면 일단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 중이니까요.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이든 하락 추세를 극복한 건 아니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이 일단 정석적인 전략이 되긴 할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추세 전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추세 전환에다 베팅하실 분들 충분히 주식 매수나 상승 베팅 가능하긴 가능해요. 그죠? 어쨌든 그리고 이런 중요한 지지선들 지키고 있으니까 지지선들 붕괴되기 전까지는 상방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본인의 생각에 맞게 잘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어차피 그리고 답은 몰라요. 그죠? 미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잘 대응하시다 보면 나중에 어느 세월에 이제 뒤를 돌아보면 돈이 쌓여 있겠죠. 지금 오늘 당장 내가 돈을 벌겠다고 막 저걸 따라가 가지고 매매를 한다고 돈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내가 나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뒤를 보면은 돈이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따라간다고 그게 잡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뜬구름 잡는 소리를 좀 해봤고 하여튼 그 한국 증시가 이제 오늘 하여튼 아시아 증시 마감될 때쯤부터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분위기가 또 살살살 또 불어왔는지 하여튼 대부분 다 아시아 증시들 같은 경우는 위에 꼬리를 좀 길게 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위쪽에 어딘가 저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중국 상해종합 같은 거 그죠? 윗꼬리 좀 달면서 어딘가 저항을 확인했고요. 물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계속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는 게 맞습니다만 오늘 밤 잭슨홀 미팅에서 또 무슨 짓을 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계속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아래쪽으로 가는 게 맞는 그림이긴 합니다. 저항까지 확인했으니까 더군다나 이 저항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를 지금 재차 저항으로 또다시 확인한 거기 때문에 건강 상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죠? 중국 상해종합이요.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 간다라고 봐주고 다만 이제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해석은 좀 제한적으로 할 겁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죠?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일본도 그래요. 오늘 장중에 많이 올랐다가 미국이 탄력적으로 올랐으니까 크게 갭상승했다가 아이쿠야 잭슨홀 미팅 하루 전날인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일단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죠. 모르죠. 이것도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이것도 이런 식으로 어떤 쌍고점을 만드는 혹은 다중고점형을 만드는 어떤 저항을 꺾이기 위해서 저항을 확인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마감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꺾인다라고 이야기 못 한다고요. 그죠? 아직까진 더 올라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해석은 제한적으로 하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오늘 이런 식으로 일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위안화 약세 그죠? 상승이 약세죠. 이렇게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증시가 하락하니까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한데요. 하여튼 근데 오늘 잭슨홀 미팅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솔직히 이미 달러와 천연가스와 위안화나 원화나 이미 사실 방향성은 이미 다 어느 정도 좀 정해놓은 상황이긴 해요. 개인적으로 좀 웃겨요.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좀 그렇다,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는데 솔직히 환율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대놓고 지금 강해가지고요. 예.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그다지 이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좀 출렁출렁 할 수 있겠죠. 그죠?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 하면요. 이 속도, 그러니까 위안화는 올라갈 겁니다. 분명히. 그죠?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 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좀 쉬었다 갈 거냐 아니면 그냥 다이렉트로 갈 거냐에 대한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 개인적으로는요. 일단은 미국의 긴축적인 흐름 또 그리고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강하다는 게 뭐예요? 미국이 잘 나간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중국은 좀 덜 잘 나간단 말입니다. 그죠? 중국은 좀 요즘 주춤하고 있긴 해요. 그런 점들이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게 그죠? 이게 또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이미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해놓은 상황이라 이미 레벨업을 끝내놓은 상황이라서 솔직히 오늘 밤에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 하던 간에 대세가 바뀌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중요한 저항 돌파한 척해서 이미 레벨업 했다라는 거를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달러도 그래요. 달러도 물론 지금은 이제 명목적으로 보면은 명목적인 모습은 겉모습은 이렇게 전고점 자리에 어떤 저항이나 지지력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건 너무나 멋진 우상향 정배열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쌍고점을 만들더라도 이렇게 쌍고점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쌍고점 만들고 싶으면 여기 어딘가에서 아마 꺾였어야 됐을 거예요. 근데 이미 여기까지 전고점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이거는 이미 이건 방향성이 위쪽으로 더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겁니다. 뭐 원화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죠? 원화 같은 것도 이미 여기 어딘가가 사실 전고점이었는데 전고점 자리 이미 오래전에 돌파 한착했고, 또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는 이미 저 아래 자리가 사실 더 중요한 어떤 자리였는데, 그런 자리가 전고점 자리였는데 이미 오래전에 방향성이 정해져 가지고, 솔직히 뭐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하시던 간에 뭐 디테일이 조금씩 뭐 어떤 그 세부적인 내용 좀 바뀔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성 자체는 굳어졌다라고 일단 생각하면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그죠? 이야기하다 보니까 환율로 이야기가 좀 샜네요. 하여튼가 오늘 한국 증시 어딘가 저항을 확인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66,600원짜리 삼성전자 저항이 있음을 확인을 했고요. 또 그리고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는 그래도 얘가 오늘 좀 강했네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덕분에 그래도 한국 증시는 오늘 폭락을 면하긴 했습니다. 47만 원짜리 저항을 뭐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삼성전자는 건강이 안 좋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단기적으로 쌍고점을 만들지 말지 그런 거를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게 약간 나스닥의 미래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죠? 나스닥 같은 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런 부분 비슷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도 약간 이런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단기적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올라와서 여기 어딘가에서 뭐 저항을 테스트하거나 그런 거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모양이 비슷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하여튼 그래서 한국 증시는 오늘 뭐 비교적 그래도 강하게 마감했다. 위쪽에 어딘가 저항을 확인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이라고 보는 게 일단 맞다라는 거예요. 저항은 어디 저항일까요? 일단 뭐 327 정도 여기 어딘가에 일단 저항이 있구나를 확인했죠. 지난번에 여기 그 8월 22일 날 갭 하락하면서 급락을 했는데 이 갭 하락했던 자리, 이 갭을 다 메운 거죠 오늘. 그러면서 여기 어딘가에 저항이 있구나라는 걸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 하면 이 정도는 그냥 가뿐하게 극복도 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건 330 넘어가기 전까지는 미래가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뭐 어딘가에 일단 갭 하락했던 거 갭을 메우고 어딘가에 저항을 확인한 정도 그렇게 마감이고요. 코스닥 150도 잘 나갈 거면 1200짜리를 돌판착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만 하고 가뿐하게 그냥 뭐 넘어갈게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날이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잠시 후에 있으니까 뭐 오늘 마감에 대해서 뭐라 해봐야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가볍게 수박 겉핥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원달러 환율은 그 지난번 전고점 자리 중요했던 자리가 31원, 30원 정도 자리인데 일단 거기까지 일단 딱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조정이 지속되고 있다. 이 정도로만 일단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점검할 건 없는 것 같고요. 그죠? 하여튼 미국 증시도 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와 유로화 방향성 같은 거 잘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이 유로화가 더 아래쪽으로 갈 거면 지난 3, 4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이 지지력을 훼손을 해야 더 아래쪽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고요. 천연가스 가격 언제나 좀 잘 보셔야 될 거고요. 천연가스 가격이 요즘에 유로존의 목을 쥐고 흔들고 있으니까 천연가스 9.33 요 정도 자리에 지지력 테스트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돌파 한착하면 레벨업이란 얘기고, 이거 돌파 한착하면 12, 13, 14 계속 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얘가 올라가면 유로존 경제 침체 우려, 유로존 인플레 우려,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나타나면서 세상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